안녕하세요 여러분, 황보라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꿀같은 콘텐츠 2021년 성투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대체불가 토크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2021년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반을 쭉 살펴보고 나니 투자에 대한 맥이 조금 짚히셨나요? 오늘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재호 부장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부동산 투자 1부문 이재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투자운용 부분 홍보영 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대체 투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콘텐츠에서 살짝 땡땡땡이라는 힌트를 드리기도 했었죠. 어떤 분야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감염병 사태 이후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우리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 미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선언, 이에 더해 글로벌 ESG 열풍까지 불면서 인프라 투자는 세계적인 흐름이 됐죠?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글로벌 이슈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오늘도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인프라 시장 전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불가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인프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미국과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양국의 주요한 투자 분야와 함께 향후 더욱 주목을 받을 그런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인프라 투자 시장과 뗄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망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생활과는 밀접하지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부동산에 비해 많이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인프라와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 제가 게릴라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5초 안에 생각나는 인프라 자산을 3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지목하는 게 나을까요? 이재호 부장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부터요? 네. 신재생에너지, 공항. 끝났어요. 끝났고요. 홍보영 팀장님. 네, 공항, 신재생에너지, 철도. 주워 먹기네요. 저도 카운트를 하기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영 팀장님께서 맞히셨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자산이라고 하면은 교통, 주거, 상하수도, 디지털 자산 등 그 영역이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점차 새로운 인프라 영역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투자의 기회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미국과 한국의 인프라 투자 분야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호 부장님, 미국 인프라 투자 분야에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미국 인프라 주요 투자 분야는 크게 교통, 상하수도, 전기, 디지털 인프라, 주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단순히 인프라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를 유지 보수하거나 시스템과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투자까지도 잠재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지역 자체의 규모가 큰 만큼 노후화된 전통 인프라 자산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를 계획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도로나 교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존의 어떤 인프라들에 대한 투자는 당연하고,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 시장까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아주 환경적인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 관련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영역까지 최근에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4차 산업시대 핵심 과업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네, 앞서 유튜브 월간 펀드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뉴딜 산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을 SOC와 융합하거나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 산업을 키워드로 해서 친환경 녹색 산업 성장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ESG가 글로벌 화두인 만큼 미국도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네, 미국 또한 정권 교체를 하면서 CO2 제로 서미션 이렇게 얘기하죠. 탄소 제로, 클린 에너지 공급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기업이 204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RE100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인프라 자산들을 조금 더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인프라 자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풍력 발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제 풍력 발전의 모든 시설들은 지금 육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터빈 설치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해상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바람이 충분히 많이 불면서 수심이 낮은 곳에 설치가 가능한 서해나 남해안에 해상 풍력 발전 설치 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민관 협력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한국판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투자 금액은 총 73조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민간 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 대한 투자 기회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관련 인프라 사업 분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 특히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5G를 넘어서 6G 상용화 시험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상상 속에만 있었던 자율주행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사물 인터넷에서 IoT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산업단지에도 적용이 돼서 인더스트리얼 IoT에서 스마트 산업단지 혹은 스마트 시티로의 발전,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면서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G가 보편화되어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엣지 컴퓨팅 같은 서비스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엣지 컴퓨팅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그리고 저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처리와 저장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대체 투자는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인 만큼 개설에 따른 임대 사업도 증가를 하겠네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156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용되고 있고요. 그중에 68개는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매매 기회는 많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유동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세일 앤 리스백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전문 운용업체와 금융회사가 같이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리츠의 형태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하반기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분야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인프라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해 인프라 투자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기도 한데요. 뭘까요? 파란색이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그린인데요. 기후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탄소 중립 이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이 이에 따른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친환경과 그 녹색 성장을 기조로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지원 정책이나 투자, 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유망한 인프라 투자 기회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각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의 자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를 위한 투자 상품도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 만큼 인프라 시장에서 투자 기회는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체불가 토크 콘텐츠를 마치면서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보면 너무 아쉽겠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석과 어떤 방향성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올 연말 하반기를 또 리뷰하고 2022년 내년도 시장을 또 전망하는 그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호 부장님 하반기 콘텐츠에도 꼭 출연 부탁드리고요. 아, 그런가요? 저도 대체불가 토크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과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 유튜브에서 많은 컨텐츠를 준비할 계획이니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재호 부장님 그리고 홍보영 팀장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꿀 같은 정보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체불가 토크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과 인프라 시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은 투자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신 내용의 자세한 리포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불가 토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잊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